미적분 선택 과목 24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x절편을 구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될 거고요.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분해 보도록 하십시다. 3 더하기 y를 미분하면 1일 건데 y를 미분했으니까 저기 뒤에다가 dy, dx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y를 한번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속미분을 해주시면 곱셈 미분법 쓰면 되겠죠. 앞에 걸 미분하면 1이 되겠고, 뒤에 걸 미분하면 y도 1이 될 건데, y를 미분했으니까 dy, dx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빵이 되시면 되겠고요. 요걸 dy, dx에 대해서 한번 묶어주도록 하시면 1 마이너스 x 곱하기 사인 xy, 그리고 이 녀석을 dy dx로 묶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녀석들은 반대편으로 이항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y 곱하기 sin xy, 그 다음에 빼기 3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시 여기다가 dy dx 라는 녀석은 1 마이너스 x 곱하기 sin xy라고 정리하면 되겠고요. y sin xy 빼기 3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x 자리에 0, y 자리에 1을 한번 집어넣게 되면 분모란 녀석은 1에다가 x 0 집어넣었으니까 0이 되면 되겠죠. y에 1이고 x 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 요 값 또한 또 0이 될 테니까 0 빼기 3이 되어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x에다가 y절편이 1이라고 주어져 있죠. 이때 x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테니까 3분의 1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a라는 조건이 있고요.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녀석일 테니까 이 녀석의 속에 있는 녀석의 일반항은 0으로 간다라는 걸 이용해서 a 값과 s 값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저 속에 있는 함수 리미트, 속에 있는 수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n분의 a 마이너스 3n 더하기 n 더하기 a분의 an 플러스 6이라는 극한값이 0으로 할 건데, 앞쪽에 극한값 수렴하죠. 마이너스 3으로. 두 번째 녀석은 a로 수렴할 건데 그 값이 0이 되는 거니까 a는 3이다 라는 걸 먼저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속에 있는 수열을 정리 먼저 좀 할 건데요. 급수를 구하기 위해서. 자, n분의 3 마이너스 3n 더하기 그 다음에 n 플러스 3분의 3n 플러스 6이 되시면 되겠고, 두 녀석을 통분 한번 시켜볼까요? 그 다음에 n 곱하기 n 플러스 3이 되시면 되겠고요. 3배에 대해서 요거를 1 마이너스 n, 거기다 뒤쪽에 있는 n 플러스 3을 한번 곱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3을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요거 n 플러스 2에다가 앞쪽에 있는 n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게 되게 되면 여기가 n 곱하기 n 플러스 3에다가 앞쪽에 건 마이너스 3n 제곱 마이너스 6n인가요? 플러스 9가 되시면 되겠고, 뒤쪽의 녀석을 정리하게 되면 3n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n이 이렇게 되시면 될 테니까 남은 녀석을 정리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3에다가 3n 제곱 6n 사라지면 9가 남겠네요. 분모가 곡골인 부분수 형태를 쓰는 문제이겠습니다. 자, s를 찾으러 가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를 취해 주시면 될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시그마 k 꼴 1부터 n번째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3분의 9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필요없는 상수 9 꺼내주시고 k 플러스 3에서 k를 빼주면 3이 남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남는 녀석은 k분의 1 더하기 k 플러스 3분의 1이 남을 건데, 옆에 3은 그대로 두도록 하시고요. 저기 남아있는 녀석들을 정리해 주시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었을 때, 쌤이 여기다가 시그마를 빼먹었네요. 여기다가 시그마 붙여야 되죠. 시그마 k 꼴 1부터 n번째까지 1부터 n까지를 집어넣게 되면 앞뒤로 3개씩 남게 되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맨 끝에 n-2를 집어넣게 되면 n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n 플러스 2분의 1. 그 다음에 n 플러스 3분의 1이 될 건데,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전부 다 0, 0, 0으로 수렴하게 되게 될 테니까 남은 녀석은 3 곱하기 저기 녀석을 바로 통분 들어갈까요? 6으로 통분하면 6, 여기가 3, 여기가 2가 되면 될 것이고 3 약분하면 2가 남을 테니까 2분의 11이 되면 되나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a라는 3이라는 녀석의 값과 s라는 2분의 11을 더해주는 거니 2분의 17이 정답이 되어서 정답은 4번이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함수에 대한 미분이 나왔으니까 역함수 미법 쓰셔야 될 것 같고 어떤 특정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걸 테니 역함수에 대한 성질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역함수의 미분법 G'A라는 녀석을 찾게 되면 주어진 본래 함수 F'을 이용하는 거고 저기에다가 Ga라는 함수 값을 집어넣은 녀석이 미분 계수가 됩니다. 근데 그 녀석이 지금 문제에서 8분의 1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 있는 분모에 있는 요 두 녀석이 8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요 값은 8이라는 걸 먼저 찾아버렸습니다. 이제 A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요 아래 이 녀석을 미분해야 될 건데 자 그럼 먼저 F'X라는 녀석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 곱하기 2에 대한 3x 마이너스 6 곱하기 2에 대한 2x 그 다음에 4 곱하기 2에 대한 x가 되시면 되겠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F'에다가 GA를 집어넣은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에서 쌤이 GA라는 녀석을 편의상 잠깐 t라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녀석은 F'T가 되시면 되겠고 그러면 3, 2에 대한 3t 마이너스 6 곱하기 2에 대한 2t 더하기 4 곱하기 2에 대한 t승은 8이다 라고 바꾸실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또 똑같이 2에 대한 t승을 우리 많이 했던 치환하는 x라고 바꿔주기면 될 거고요. 물론 여기 x는 0보다 커야 되는 녀석일 겁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3t, 3x, 라지 x로 넣죠. x 3승 마이너스 6 곱하기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x 빼기 8은 0이라는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겠고요. 자 2를 집어넣으면 0이 되네요. x 빼기 2에다가 뒤 녀석 맞춰주게 되면 3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꼴 0이 될 거고 이 녀석은 더 이상 0 될 수 있는 값이 없죠. 그래서 x는 2가 될 테니까 x 자리에 2의 t승을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결국 t라는 녀석의 값은 ln 2가 되시면 되겠죠. 요게 뭐였냐면 ga라는 녀석의 값이었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f에다가 ln 2를 집어넣었을 때 a가 된다는 말과 똑같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f ln 2를 구하면 될 건데 ln 2를 한번 집어넣게 되면 맨 처음에 건 8이 되나요? ln 2를 집어넣게 되면은 4일 테니까 4, 3, 12가 되시면 되겠고 ln 2니까 2 곱하기 4, 8이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16에서 11을 뺐으니까 4가 될 거고 요 값이 a가 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a 값은 여기 4가 될 테니까 둘을 더한 값 12가 되어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2인, 지름이 2인 반원이 존재하고요. 그 위에 점 P를 가지고 이렇게 각 세타라는 걸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점 P를 지나면서 AB랑 평행한 선을 그렸으니까 요 사각형은 등변 사다리 꼴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점 P가 아닌 Q점을 가지고 AB, PQ 요 사각형의 넓이겠네요. 그거를 F세타. 우린 요 F세타를 가지고 표시해야 되겠죠? 그때 AP 대 BP 요 길이네요. 요 녀석은 근데 지름에 대한 원조각일 테니까 90도 될 거고 이 길이가 몇 대면 1대 3이 되도록 하는 세타의 값. 그럼 우리 그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를 A라, 그 세타를 A로 두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F'A의 값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F세타라는 녀석을 찾는 녀석일 건데 자 F세타를 이 등변 사다리 꼴의 넓이를 물론 윗변과 윗변 뭐 높이를 알아도 되지만 자 여기서 이렇게 중심을 한번 잡아보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P를 쭉 이렇게 연결 자 그 다음에 Q랑도 이렇게 연결 한번 해주게 되면 자 요 길이 같고요. 요 길이 모두 같아져서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2등변 삼각형 됩니다. 그리고 요 삼각형도 2등변 삼각형 되니까 요 삼각형 3개의 넓이의 합을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지름 길이가 모두 1로 일정할 테니
각도에 대한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요게 세타면 요것도 세타 될 테니까 여기 끼어 있는 요 녀석의 각은 파이에서 이 세타를 뺀 녀석이라 정리하면 되겠고, 요거 두 개 같은 녀석, 여기도 파이 빼기 2 세타일 테니까 요 가운데 끼어져 있는 각은 파이에다가 저기 있는 파이 마이너스 2 세타를 2배 한 녀석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게 4 세타 마이너스 파이가 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f 세타라는 녀석을 정리해 볼 건데, f 세타라는 녀석은 왼쪽에 있는 삼각형 할까요? 이 중심을 O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OPA라는 삼각형을 2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기다란 삼각형 OQP라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2 곱하기 삼각형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두 변의 길이, 그 다음에 끼인 각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다시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자, 요 가운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곱하기 두 변의 길이가 1이고 끼인 각을 이용해서 사인 4세타 마이너스 파이라고 정리해 주시게 되면 우리 요거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사인 각변환해주면 2세타가 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각변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4세타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f 프라임 세타였거든요. f 프라임 세타를 구해주게 되면 2배에 대해서 코사인 2세타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4가 빠져나가면서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코사인 4세타가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세타가 A가 되는 순간을 찾으라 그랬는데 그 A나 대가 되는 순간을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가 직각일 거고 여기가 P이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는, 지금 요렇게 연결한 이 직각삼각형을 쌤이 따로 그려봤습니다. 그럼 요때 요 세타를 A가 된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B를 이용하게 되면 AP, 요 녀석의 길이가 1이라고 봤을 때 BP, 요 녀석의 길이가 3이라고 본 거니 B변의 길이는 루트 10이라고 두면 될 것이고, 요때 코사인 그러면 A라는 녀석의 값을 찾게 되면 루트 10분의 1이 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f 프라임 A라는 녀석만 마지막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배에 대해서 코사인 2A 마이너스 2배에 대해서 코사인 4A 값을 구하면 될 것이고, 자, 먼저 앞쪽에 있는 녀석은 배각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2배에 대해서 코사인 제곱 A가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녀석은 2A를 봤을 때 배각으로 보면 될 테니까 2배에 대해서 2배,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2A 빼기 1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요 값을 앞에 거를 먼저 계산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 녀석을 먼저 계산해 주시게 되면 요거 2 곱하기 코사인의 아까 루트 10분의 1이었으니까 제곱하면 10분의 1 빼기 1 요렇게 되어서 요거 5분의 1일 테니까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4를 가지고 이제 저 코사인 2A 값을 우리가 찾아내 버렸으니까, 지금 쌤이 찾은 건 코사인 2A 제곱이 값을 구했고요. 요 녀석이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코사인 2A 값을 찾아버렸습니다. 그럼 요거 마이너스 5분의 4를 저기다 그대로 집어넣고 다시 계산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5분의 4를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8이 되시면 되겠고, 빼기 2배에다가, 자, 우리는 코사인 2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녀석을 제곱하면 25분의 16, 2배 하면 25분의 32 빼기 1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5분의 8에다가, 자, 그러면 저 뒤에 이 녀석은 마이너스, 그러면 2 곱하기 25분의 25를 빼면 7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요거 25로 통분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8을 곱했으니까 5를 곱했겠네요. 마이너스 40,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14가 되어서 마이너스 25분의 54가 되면 될 테니까 정답 중에서는 3번이 이렇게 정답이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계도함수를 갖는 fx가 있다라는 건, 이계도함수를 가진다는 건 도함수가 연속이란 말일 거고, 도함수가 연속이니까 fx는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곱하기 b승일 테니까 a, b의 값이 뭔지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서 가라 녀석에서 모든 실수 x에 있죠. 우리는 항등식의 개념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정계수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항등식에서 미분한 녀석도 항등식이 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미분과 적당한 숫자의 대입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라는 조건에서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준 거는 요거는 4이 값의 정리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3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부호가 반대라는 건 그 사이를 통과하는 근이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f'2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건 어떤 제한 조건일 건데 어떻게 문제 풀 때 쓰일지는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여기 있는 가에 있는 식을 쌤이 식이 좀 많이 나올 거라서 기역식이라고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나라는 조건에서 요 녀석을 바라보게 되게 되면 자, 이 녀석은 마이너스 3과 3이라는 녀석 사이를 통과하는 어떤 근을 가지게 될 테니까 알파라고 둘게요. 그러면 그 알파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 있는 숫자일 건데 f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5제곱근, 세제곱근 결국 중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중근을 가진 녀석들은 미분한 녀석에도 똑같은 값을 집어넣어도 0이 된다라는 이런 성질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역이라는 녀석에다가 쌤이 x 이꼴 알파를 대입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f 알파가 어차피 0이었으니까 요 녀석들 쭉쭉 사라지면 되겠고 그러면 a 알파 플러스 b는 ln 그리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2분의 5라는 관계식. 그러니까 미정계수가 지금 3개니까 2개의 조건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역을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해주게 되면 자 5배에 대해서 fx에 대한 4승이 되시면 되겠고 속미분하면 f'x가 나오겠고요. 다시 3배에서 fx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속미분하면 f'x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ax를 미분하면 a가 될 거고 b를 미분하면 사라지면 되겠네요. ln을 미분했으니까 자 우리 진수분해 그 다음에 진수 미분을 쓰면 2x 더하기 1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기역식에다가 요거를 니은식이라고 할게요. 방금 보고한 거를 우리가 니은식 니은의 조건식에다가 쌤이 x 이꼴 알파를 대입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또 이게 0으로 되면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a는 여기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2분의 5 그 다음에 2알파 플러스 1이라는 관계식을 또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요거를 디귿식이다라고 이렇게 잠깐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이제 저 니은식을 또 한번 미분시켜 볼 거예요. 자, 항등식이라 계속 미분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자, 그럼 저거 미분하게 되면 자, 20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fx에 대한 3승이 되시면 되겠고 속미분하면 f'x가 나올 테니까 결국 f'x에 대한 전체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곱셈이법 써야 되겠죠. 앞에 거 미분했으니까 뒤에 거 미분하게 되면 5배에 대해서 fx에 대한 4승 가만히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f2'x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이제 미분할게요. 이제 요 녀석 미분할 차례입니다. 6배에 대해서 fx 지수 1만큼 줄어들면 그냥 fx라고 적으면 되겠죠. 속미분한 거 적어주시게 되면 f'x에 대한 또 전체 제곱 이렇게 적을까요? 자, 그 다음에 더하기 3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fx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뒤에 거 미분하면 f'x 그다음 a는 미분하면 사라질 것이고요. 자, 우측의 녀석 하나 좀 보지 않을까 했으면 아래줄에 적을게요. 목셈이법 쓰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5에 대한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위에 거 미분하면 2배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5가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빼기 2x 더하기 1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린 요 식을 또 리을식이라고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이 리을식에다가 x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좌변에 A를 집어넣게 되면 알파를 집어넣게 되면 요거 0, 요것도 0, fx가 있으니까 전부 다 0이 되어 버려서 좌변은 0이 되게 될 거고요. 우변의 녀석은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2분의 5에 대한 제곱이 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요 위쪽의 녀석을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쪽의 녀석을 정리하게 되면 2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가 되면 되겠고, 빼기 그 다음에 4x 제곱 빼기 4x 빼기 1이 되시면 되나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될 테니까 여기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더하기 빼기죠. 빼기 2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0이 되려면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니 분자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알파 빼기 2는 0이 되실 거고, 알파 플러스 2,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어서 알파라는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 두 개가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 쓴 조건 하나 있죠. 뭐죠? 그렇죠. F'2가 0보다 크다라는 요 조건을 이용해서 요 둘 중에 하나를 제한을 조금 없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 F'2가 0보다 크다라고 했었으니까 F'X가 주어져 있는 니은식에다가 X 이꼴 2를 한번 대입시켜 보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 5배에 대해서 그 다음에 F2에 대한 4승 그 다음에 F'2가 되시면 되겠고요. 더하기 3에다가 F2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F'2가 되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4 플러스 2 더하기 2분의 5. 그럼 여기는 5가 되면 되나요? 그 다음에 A를 반대로 넘겨버리도록 할게요. 요게 마이너스 A.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부호를 좀 보니까 제곱한 녀석이니까 0 아니면 양수일 거고, 근데 F'2는 양수라고 돼 있고, 0 아니면 양수일 거고, 얘는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 결국 좌변에 있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A라는 녀석의 값은 작거나 같습니다. 자, 요걸 계산하게 되면 분모분자에 2를 곱할까요? 그러면 6에다 2를 곱하면 12 더하기 5, 2를 곱하면 10이 될 테니까 17분의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녀석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이제 A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요거 디귿식에다가 여기 디귿식에다가 쌤이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알파가 얼마? 1일 때 값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때 A라는 녀석의 값은 자, 저 범위를 만족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정한 범위. 그러면 4 빼기 2 더하기 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시면 되나요? 자, 분모분자 2를 곱하면서 정리해주면 요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될 테니까 얘는 가능합니다. 17분의 10보다 음수니까 가능하겠죠. 요때 A라는 녀석의 값은 1을 집어넣어주면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5가 되시면 되겠고요. 분자는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나요? 3이 되시면 되나요? 자, 요거 정리해주게 되면 요거 3분의 2가 될 건데 요거는 만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A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이제 남은 건 B 하나 남았으니까 B를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대입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 조건식에다 대입해 주게 되면, 자, 이거 알파 자리 마이너스 2A, A가 아까 마이너스 3분의 2였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B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ln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빼기 2 더하기 2분의 5가 되시면 되겠고, 결국 B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넘어가면 3분의 4라고 이렇게 플러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ln에다가 4 빼기 하면 2죠. 2에다가 2분의 5를 더했으니까 2분의 9가 이렇게 되시면 되겠네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A라는 녀석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시고 곱하기 그 다음에 ln 2에 대해서 ln 2분의 9승 빼기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3분의 4 됐죠? 그럼 요 녀석은 앞쪽에 거 그냥 가만히 두시고
ln 얘만 쭉 떼시게 되면 요거 2분의 9 됩니다. 맞죠? 그럼 뒤에 있는 걸 떼주게 되면 곱하기 2에 대한 마이너스 3분의 4승이 되어서 이 녀석의 값은 요거 약분하고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에 대한 마이너스 3분의 4승이 될 테니까 정답지에 있는 것, 1번이 이렇게 맞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정수 알파, 베타가 있고 알파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라는 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n 자리에 1, 2, 3, 4를 차례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이 있기 때문에 주기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면서 집어넣으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그 4개의 곱이 4다라는 조건이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B1이 0보다 큰 등비수열이 있을 때 등비수열이 어떤 합형태이거든요. 등비급수의 합을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곱한 값은 P분의 Q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자, 먼저 여기서 알파 점에 A1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A1이라는 녀석은 n자리 1, 1 집어넣으라 말일 테니까 1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래서 이건 알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 될 테니까 이건 없어지게 될 거고요. 다시 A2라는 녀석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2 집어넣으면 사인 파이는 0이 될 거고, 여기다 2 집어넣게 되면은 사인 코사인 파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A3이라는 녀석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3 집어넣으면 2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뒤쪽엔 0이 되어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A4라는 녀석을 찾게 되면 2파이니까 이건 빵이 되게 되고요. 여기 2파이 집어넣으면 1일 테니까 베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A5 자리를 집어넣게 되면 요게 2분의 5파이라서 2분의 파이랑 같죠? 아까 원래 A1과 똑같아진 녀석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알파. 그래서 이 녀석들이 똑같이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 4개씩 주기로 반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A1, A2, A3, A4라는 건 요 4개를 곱한 녀석일 테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4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알파, 베타라는 녀석은 플마 2가 된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알파가 더 큰 정수이라는 걸 가지고 요걸 맞추게 되면, 자, 알파 자리에 만일에 2가 되면 베타 자리는 1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곱해서 마이너스 2도 되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1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되게 되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만 될 것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는 될 수 없죠? 더 커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결국 요 4가지 케이스로 일단 한번 분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극한식이 있는데, 저기 보니까 이렇게 A4n-2, A4n-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A4n-2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뭔가요? 4의 배수에서 2를 뺀 숫자일 테니까 요 녀석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요 자리가 마이너스 베타. 4의 배수에서 1 뺀 숫자일 테니까 뒤쪽에 있는 녀석은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알파 3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알파, 아니죠. 4의 배수 3배 숫자니까 요거 1이네요. 미안합니다. 요게 알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걸 정리해 주게 되면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베타분의 6이 되시면 되겠고요. 다시 시그마 n 이꼴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b에 대한 2n이라는 녀석의 값은 알파분의 6이 되어서, 이거 등비수열이니까 등비급수의 합, 2n을 가도 어차피 두 칸씩 움직여도 등비수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성립할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공비라는 녀석을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라고 공비를 정해버리게 되면 저 급수의 합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자, 먼저 앞쪽에 이 녀석을 정리하면 1-r 분의 b의 첫 번째 항 b1이라고 적고요. 그 녀석이 마이너스 베타분의 6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한번 적어보게 되면 공비가 1-r 제곱이 될 거고, 첫 번째 항은 b1 제곱을 한 녀석이 될 거고, b2가 될 테니까 b1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한 녀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녀석이 알파분의 6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 두 개의 식을 전체로 한번 쭉 나눠 버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b1 사라질 거고, 여기에다가 이게 1-r이 나면 1 플러스 r만 남는 형태가 되어서 좌변은 r분의 1 플러스 r이 남게 되겠고요. 66 날려주고 나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알파라는 녀석이 이렇게 남는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위에 있는 값을 좀 관찰해 보시게 되면 1에서 r을 뺀 값은 요거 양수 될 거거든요. 근데 b1도 양수란 조건이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이 결과가 양수되었으니까 베타라는 녀석의 값은 항상 음수만 되어야 되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럼 우리 나머지 이 세 가지를 차근차근 집어넣으면서 공비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r분의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고 2가 될 테니까 여기는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2r은 r 플러스 1이 되어서 r이라는 녀석의 값은 1이 되는데 우리는 아까 처음에 공비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 조건은 만족할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알파가 1이 되고 베타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러면 r분의 r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은 2분의 1이 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곱해주면 r은 2r 더하기 2가 되어서 공비 r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요것도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정답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자, 알파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 베타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라고 둔다라면 다시 r분의 r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되시면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r은 2r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3r이라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니 r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아까 전에 있던 요 식에다가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주게 되면 1 플러스 3분의 2가 되시면 되겠고요. b1 요 값이 얼마? 3이 되는 상태일 테니까 알파 베타 자리에다가 쌤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면 b1이라는 녀석의 값은 요거 3 더하기 2가 되어서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3의 값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 5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3분의 1을 두 번 곱하는 거니 9분의 4가 되면 되겠고, 그러면 요 녀석의 값은 9분의 20이 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첫 번째 항 5에다가 9분의 20을 곱해주는 거니 9분의 100이 되시면 되나요? 이때 저기 있는 100과 9를 더하라는 녀석의 값이 될 테니 정답은 109입니다. 라고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gx라는 걸 그 3차 함수 안에다가 요로 생긴 함수를 합성한 녀석, 그리고 그걸 다시 절대값 치어서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그 녀석이 뭐 하냐고 하면 실수연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원래 미분 가능하려면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 접하는 형태면 가능할 건데, 근데 이 합성함수가 들어져 있게 되면 요 녀석이 결국 정의역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함수의 치역이 주어진 합성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정의역의 범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g라는 함수가 0에서는 극소가 되고 그 극소값은 양수에 된다는 조건과 그 다음에 그 도함수에 ln3을 집어넣은 값은 음수, 그 다음에 요런 값을 집어넣었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근데 문제에서 g0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보통 최소를 물어보면 범위에 대한 얘기가 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쌤이 요 속에 들어있는 함수 있죠. 요게 복잡하니까 잠깐 요 녀석을 쌤이 hx라는 함수로 잠깐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 더하기 2에 대한 마이너스 x에 대한 이 녀석인데 우리는 이 녀석에 대한 치역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자, x가 어디로 가는 순간? 무한대로 가는 순간 hx라는 녀석은 요 녀석이 0으로 갈 거거든요. 그럼 0으로 가게 되면 극한값은 2가 되시면 되겠고요. 다시 x라는 녀석이 어디로 가는 순간? 음의 무한대로 가는 순간 이때 hx라는 녀석은 0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무한대로 갈 거거든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결국 이 녀석의 그래프는 x축이 있고 요렇게 2가 있으면 요 사이를 움직이는 녀석일 건데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h'x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찾아주게 되면 자, 1 플러스 2에 대한 마이너스 x에 대한 제곱이 되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밑에 거 미분하면 2에 대한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가 빠져나가면서 플러스가 되실 거고, 그러면 요 녀석이 뭐가 돼요? 항상 양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마치 요런 모양 계속 증가하는 뭐 요런 패턴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hx라는 함수값은 0부터 2 사이. 그러니까 지금 요 속에 있는 요 함수의 치역이 0부터 2까지인 거니까 자, 쌤은 그러면 여기는 gx라는 함수를요. 자, 보세요. 쌤이 gx라는 함수를 절대값 f에다가 어떤 hx를 집어넣은 녀석일 테니까 요 값은 0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거니 자, 정의역이 0부터 2까지인 3차 함수 있죠. 그 녀석을 뭘 취하는 거? 절대값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요 잘라진 요 녀석만 뒤집어서 보겠다는 말인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요걸 지우고 자, 이제 계속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절대값을 취한 녀석이 극소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란 조건에서 극소? 극소가 되어 주려면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가 극소가 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뾰족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이렇게 그릴게요.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집어 주게 되게 되면 요렇게 가게 될 테니까 결국 요 점이 뾰족한 점이 될 테니까 극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게 되면 미분 가능성을 만족시킬 수 없고요. 그 극소값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x축을 통과하는 뾰족점이 우리가 원하는 극소점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원래 x축과 만나지 않는 극대또는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극점이라면 가능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쌤이 한번 나눠볼 건데 자, 만일에 3차 함수가 이런 형태로 극대극소를 가지면서 뻗어져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내가 만일에 0을 한 2쯤, 뭐 한 2를 한 2쯤으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했다면 여기 있는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극소값 1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주어진 gx라는 함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보면 되는 녀석일 테니 우린 여기서 gx라는 함수를 x축 위에 존재하는 거니까 절대값을 벗기려고 해요. 그러면 f에다가 hx라고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지금 가란 조건을 만족하는데 나에서 보니까 첫 번째 G'-ln3이라는 게 0보다 작은지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쌤이 먼저 G'x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함수 유인법을 쓰면 F'에다가 hx 곱하기 속미분 h'x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저기다 ln3을 집어넣을 건데 쌤이 먼저 여기다가 hln3을 좀 찾아놓고 가도록 할게요. hln3을 찾게 되게 되면 요게 1이고 요게 3분의 1이 되겠죠? 여기가 2가 되면서 요 값은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G'-ln3이라는 녀석을 찾게 되면 F'에다가 여기 HLN3을 집어넣을 테니까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곱하기 H'ln3. 자, 그런데 요거의 부호를 보게 되면 우리 아까 H'은 항상 양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부호는 양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2분의 3의 위치를 관찰하게 되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위치일 테니까 여기 어디쯤이 2분의 3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양수일 테니까 요게 양수가 되어서 나라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게 되죠. 이게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말고 그래프 개형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2번을 바라보게 되면 자, 원래 극대극소가 아래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통과한다라면 그러면 0부터 2까지의 구간을 예를 들어서 뭐 0을 이렇게 2란 녀석을 뭐 대충 이런 형태로 한번 잘랐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gx라는 그래프는 자, 여기 극점을 좀 먼저 표시할게요. 요 점을 좀 표시해 놔놓고 저기 있는 그래프를 표시하게 되게 되면 자, 요런 녀석 이렇게 그려지면 요게 우리가 찾는 y 꼴 gx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gx는 그렇죠. 여기다가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값 ax에 0을 집어넣게 되면 hx가 자, h0가 1이 되거든요. 쌤이 아까 1을 잡았던 건 h0의 값을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h0가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값이 1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 3차 함수에서는 1을 집어넣으면 극소가 된다라는 걸 절대값을 취했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나란 조건에서 G'-ln3이
0보다 작은 걸 확인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때 원래 그래프를 바라보게 되게 되면 f라는 함수를 뒤집은 녀석일 테니까 이때 gx라는 녀석은 절대값을 취하면 마이너스 벗겨주게 되면 hx 이렇게 음수를 달고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쌤이 g'x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f'hx에다가 곱하기 h'x라고 적어주시고, 자, 여기다가 g'ln 3이라는 녀석을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f', 아까 전에 hln 3이 2분의 3이라는 걸 구했고요. 곱하기 h'ln 3을 찾아주게 되면 요 부분은 항상 양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값이 양수라면 음수가 된다라고 해서 성립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2분의 3이 어디 있으면 될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니까 대략 한 이쯤 어딘가 위치한다라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란 조건 두 번째 조건이 요 녀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기서 필요한 값이 두 개인데, 자, 먼저 절대값 g 프라임 마이너스 ln 3이란 녀석의 값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또 h 쌤이 마이너스 ln 3이란 녀석의 값을 먼저 찾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식에다가 ln 3을 마이너스 ln 3을 집어넣게 되면 요게 1이고 요게 3이고 요게 2가 될 테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는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쌤이 h 프라임 마이너스 ln 3이라는 것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h 프라임 x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게 지금 3이 되고 4가 되니까 분모는 16이 되시면 되겠고, 요게 3이 될 테니까 2 곱하면 6이 되어서 요 값이 8분의 3이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g 프라임 마이너스 ln 3이란 녀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이 있으니까 부호를 먼저 확인해 볼 건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ln 3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얼마? 2분의 1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2분의 1의 위치를 바라보니까 요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f라는 원래 접선의 기울기라는 녀석의 값은 원래 양수가 되어져 있을 건데, 그럼 요게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 녀석은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마이너스니까 부호받고 나와서 f 프라임 2분의 1이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요. h 프라임에다가 아까 마이너스 ln 3을 집어넣은 건 8분의 3이 된다 그랬거든요. 요게 좌변의 값이 되면 되겠고요. 우변에 이제 8분의 3 곱하기 g 마이너스 ln 3이라는 녀석의 값을 찾게 되면, 자, 8분의 3 감안해 두시고요. g 마이너스 ln 3이라는 건 마이너스 f에다가 이렇게 갈로를 좀 칠까요? 그 다음에 h에다가 마이너스 ln 3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이렇게 되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f 2분의 1이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 8분의 3 곱하기 f 프라임 2분의 1의 값과, 자, 마이너스 8분의 3 곱하기 f 2분의 1이라는 값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요렇게 약분하고 나면 우리 이 식을 정리하게 되니까 f 프라임 2분의 1 더하기 f 2분의 1을 더하면 0이 된다라는 걸 요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f라는 식을 유추 한번 해볼 건데, 자, 보세요. 쌤 f라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여기가 지금 극대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f라는 함수를 원래 그대로 극대값을 c라고 두게 되면 우리 여기서 fx는 최고참 개수가 1이었었으니까 1에서 접하고 있고, 다른 하나의 교점을 쌤님이 k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x-k 더하기 c라는 거 알고 있고, 방금 정한 요 조건식을 한번 써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f'x도 필요할 테니까 f'x, 자, 2배에 대해서 x-1, 그 다음에 x-k 더하기, 그 다음에 x-1에 대한 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 식에다 한번 그대로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f 프라임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자, 여기다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다 x를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한 거니까 4분의 1.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4분의 1, 2분의 1 빼기 k. 그 다음에 플러스 c가 빵이 된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C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녀석들을 우리가 우변으로 한번 쭉 이항을 한번 시켜보게 되게 되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자,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 될 테니까 요거 마이너스 8분의 1이 되나요? 그럼 넘어가면 플러스 8분의 1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K라는 값은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K니까 4분의 3K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K라고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fx라는 식이 요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K 그 다음에 플러스 8분의 1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fx라는 식을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g0라는 녀석에 대한 최소값이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g0가 뭐냐라고 바라보면 자, 마이너스 f에다가 h 자리에 0을 집어넣은 녀석일 거고 마이너스 아까 h0는 1이라고 그랬었으니까 결국 f1의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f1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요 녀석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럼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 4분의 3k 빼기 8분의 1이란 녀석의 값에 대한 최소값을 찾는 게 필요해요. 그럼 뭔가 하나 남았단 말이죠. 그게 범위에 대한 얘기인 건데 아까 우리가 이 그래프가 0하고 2 사이에 가둬줘야 되는데 그 2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2라는 녀석의 위치가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만일 2가 이렇게 오게 된다면 우리가 아까 만족한 뾰족점이 극소가 될 수 있어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고요. 그리고 미분 가능도 안 되고 극소점의 함수값도 0이라고 해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선의 위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건 상관없는데 쭉쭉 가서 어디까지? 0까지만 갈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하게 되면 저기 있는 f에다가 2를 집어넣은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f에다 2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게 되면 자, 2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뒤에 이 녀석 마이너스 4분의 3k 플러스 8분의 1의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를 k에 대해서 정리해 주게 되면 k라는 녀석이 14분의 1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범위를 찾게 되면 이 녀석의 값은 저기는 14분의 17에다가 4분의 3을 곱해주고 거기다가 8분의 1을 뺀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만들 수 있겠고요. 자, 요 우측에 이 녀석을 정리해 주게 되면 56분의 요게 51 통분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7이 되면 되겠네요. 그럼 이 녀석은 56분의 44가 되어서 이 값은 약분해주면 14분의 11이 되실 거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서 P 더하기 Q라는 녀석의 값은 14 더하기 11인 25가 정답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